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루입니다. 서울 집값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외곽까지 이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면서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갭매우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지역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지역들 좀 선점하는 기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함께 문 열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5월 달도 참 혼란스러운 정책이 계속 연속되는 이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은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책도 많이 바뀌고 또 시장의 상황도 많이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수록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전략 이런 부분들 또는 팁 같은 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또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내 집 마련 그 한 채 하는 게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제는 뭐 아파트 매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걸까?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어떤 자리를 활용하면 그 방법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번 주 주제는 이 잠실동에 있는 3억대 재개발지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강남권, 특히 이제 최상급지에 있는 투자 매물들은 점점 더 그 수가 줄어들고 또 금액도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진입하셔서 지금 타이밍을 딱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는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여러분들 알차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세우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이제 막히는 부분들 한번 또 질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뉴스들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5월 9일 끝으로 드디어 이제 양도세 중과가 부활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나온 이 국토부 보도자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년도 5월 12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됐던 부분이고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요 내용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양도세 중과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우려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이제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뭐 20%, 뭐 30%,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붙어버리니까 차라리 팔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매물이 이제 잠김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의견이었고요. 정부에서는 이 매물 잠김 현상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했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 이제 실거주를 어느 정도 유예해주는 정책을 이제 펼쳤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겠죠. 1주택자가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매물을 무주택자가 이제 매수하였을 때도 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차가 27년도 5월 18일까지다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요건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발표는 26년도 5월 12일에 했죠. 이 발표일 기준입니다. 발표일이 중요하고요. 자,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은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가 26년도 5월 15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게 해당되지 않고요. 26년도 5월 10일 이전에 기존의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것도 무한정 해주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연말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26년도 12월 31일까지 만 이제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계약 시점이랑 토지거래 허가 시점이 이제 같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계약하고 4개월 내에는 취득을 해야 된다,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자, 보통 이제 무주택자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있으면서도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새로 매수하는 거를 주로 이제 갈아타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제도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이제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발표일 26년도 5월 12일이죠. 자, 내가 26년도 5월 15일에 예를 들어서 5월 15일에 무주택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제도는 활용할 수 없고요.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현재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4개월 내에 취득, 등기를 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전혀 안 되고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게 이 토제 실거주 유예, 지난주에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의 요약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이제 정리한 게 토제라는 게 사실 기존부터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은 우리 실생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죠. 잠실이라든지 이제 강남권 최상급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는 크게 이제 언급된 적이 많이 없는데, 이게 25년도 10월 15일 우리가 이제 11호 대책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이제 크게 우리한테 와닿게 되었죠. 이 당시에 서울 전체 경기 2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가 사실상 토제가 이슈가 된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체 뭐 다주택자 매물이든 일거주자든 뭐 모든 매물 상관없이 매수자가 이제 뭐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예정인 자들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6년도 2월 12일 이때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한 다음입니다. 자, 발표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사항이 발생하자 5월 12일에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서 다주택자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라고 한 차례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는 요 당시에도 왜 다주택자 매물에만 혜택을 주냐? 어차피 임대를 놓는 거는 다주택자도 있지만은 비거주 1주택 하시는 분들도 임대를 놓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빼냐라는 이제 그 당시 논의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26년도 5월 12일에 이제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해서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에 이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26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대책이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서 실거주 유예 신청을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허가받은 이후에 4개월 이내로 주택을 또 취득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또 주택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을 내놨는지 또 타임라인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빌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은 해야 되는데 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서울 전역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재개발로 시선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서울 전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알짜 지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송파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실동에 지금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또 다른 열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 좀 어떤가요? 네, 지역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지역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뭐 초기부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역까지 있을 텐데 뭐 초기 지역 위주로 이제 한정해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잠실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잠실동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입지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뭐 녹지, 뭐 주거 환경, 교통, 일자리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한 이제 육각형의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춰져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이제 저층 주거지 이런 빌라촌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지역에서 갑자기 아파트 한 동, 뭐 두 동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허벌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생기다 보니까 당장에 아파트는 지어져서 주거 환경, 그러니까 그 집 내부에서 사는 거는 깔끔하고 예쁘지만은 한 발자국만 밖에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뭐 지하철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집에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잠실동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잠실의 주요 아파트들 제가 이제 쭉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죠.
자, L3 센츠 트리지움 합쳐서 14,000세대 이상 되는 이 잠실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죠.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르엘 이런 이제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장미 1, 2차, 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까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소위 재건축 대여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주요 아파트들까지 해서 잠실 내에만 이 수만 세대의 아파트들이 모두 이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파트들이 저렴한 아파트냐? 결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평당 1억 내외, 더 비싼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거 환경, 비싼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미 주거 환경이 완벽한 이 동네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녹지 그리고 문화생활 공간입니다. 요즘 이 소득 수준 또는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녹지라든지 이런 문화생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북측에는 한강공원 있죠. 그리고 이제 잠실동 중앙에 석촌호수,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올림픽공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서남쪽에 보면은 탄천 수변공원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동네의 조그마한 공원들이 아닙니다. 서울 내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이런 공원들이 전부 다 이제 잠실동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 공간으로 보면은 잠실 종합운동장,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콘서트도 많이 진행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야구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 그리고 올림픽 공원도 마찬가지로 녹지 공간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경기장을 활용해서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는 이런 콘서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동 안에만 봐도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녹지 공간 또는 이제 문화생활 공간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인데요. 당연히 입지하면은 교통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 9호선, 우리가 소위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 중에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개 노선이죠. 자, 이 지하철 노선 2호선과 9호선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 어디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게 잠실의 메인 노선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8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8호선을 통해서 이제 경기 성남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양주 별내 이쪽까지도 이제 서울 외곽까지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군 상권. 잠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체 지도를 띄워드렸지 않지만은 잠실의 지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앙에 이런 학교들을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게 잠실에 있는 대형 단지들, 세대수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초품화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학교를 끼고 있는 이제 단지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이 잠실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학군지라는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이런 식으로 학군지라는 이미지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교육에 관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이 학군가를 표시해 둔 지역이거든요. 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많은 학교들 그리고 학원가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상권 라인입니다. 역시나 이제 사는데 내가 이제 주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또 주변에 맛집도 많으면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 많으면 또 좋겠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천 먹자골목 그리고 새마을 전통시장 그리고 표시는 안 해뒀지만은 여기 롯데월드몰 같이 굉장히 이제 상권 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실역 일대가 롯데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롯데라는 이제 큰 대기업의 여러 계열사들이 잠실동에도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신흥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본사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동뿐만이 아니고 잠실에서 바로 한 발자국만 나가서면 이제 삼성역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역 인근 이쪽도 이제 잠실에 가깝다 보니까 배우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부분도 잠실의 이제 입지적인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실동에 대한 현재 갖춰져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대한 입지적인 가치입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삼성역 일대 그리고 잠실동 종합운동장이 있는 요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선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업무타운 아파트 몇 개 짓고 이런 개발이 아니고 이제 주거, 상업, 업무, 기타 등등 이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지금도 현재도 완벽한 이 잠실동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실동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 중에 이제 가장 핫하다고 해도 무방하고 또 재개발 초기 지역 중에서는 단연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입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느꼈고요. 호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입지나 호재 말고도 또 다른 매력들이 즐비하고 있지 않나요, 소장님? 그렇죠. 이게 잠실동 재개발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사실은 입지 때문만은 아니죠. 물론 입지도 이제 완벽하긴 하지만은 입지보다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런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규제, 특히나 이 규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묶기는 굉장히 이제 쉽지만은 풀기는 훨씬 더 수십 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풀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규제라는 거는 묶는 것보다 이제 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 당연히 토지가 있고요, 대출 규제가 있죠.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제일 이제 핵심적인 규제라고 하면은 토지와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부동산에 좀 더 친화적인 정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강남권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 있기 전에 윤석열 정부 있었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름 부동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면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묶여 있던 규제들 대부분 다 해지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같은 최상급지는 계속해서 규제 지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정권 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음 정권에 들어서도 이 강남권에 대한 규제는 아마 풀리기 굉장히 이제 힘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 잠실은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인지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규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잠실에 또는 이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무주택자, 주택이 없으면서 현금이 굉장히 많은 분들, 이분들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25억 이상으로 대출 2억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2억 대출을 받아봐야 취득세라든지 기타 이제 잡비들 쓰고 나면 거의 끝입니다. 집값의 거의 100% 전부를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지 매수가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실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엘스든 리센치든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택이 없으면서
30억, 4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규제가 조금 덜한 상대적으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재개발지에 투자해서 입주권을 얻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이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해당되지가 않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실에 꼭 들어가고 싶다.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이 잠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 재개발 입주권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동 재개발을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 이 부분이 정책적인 요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공사비입니다. 자, 공사비가 왜 잠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타이틀 보면은 서울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훌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00만 원이 끝이 아니고 평당 1,3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끝이 아니고 지금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 요소, 뭐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는 계속 상승하니까 평당 1,300만 원까지 바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무슨 이유가 생기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는 추가 분담금을 걱정을 해야죠. 자, 공사비가 올라가는 만큼 추가 분담금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이 공사비 문제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서울의 최상급지가 아닌 이 뭐는 중급지라든지 뭐 또는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들은 재개발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분양가를 높여야겠죠. 자, 조합원들이 내는 돈은 분담금이고 이 분담금을 무한정 높게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에다가 비싸게 팔아서 이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분양가라는 게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판이 돼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뭐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택도 없이 높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분양이 완판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분양가를 높여도 완판이 되는 지역들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분양가가 막 30억, 35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완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들만 이 재개발, 특히 이제 재개발이 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재개발을 이제 잠실동의 재개발을 또 이제 여러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이유죠. 뭐 규제는 사실 한번 정하기는 쉬워도 이제 다시 해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남권의 규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재개발을 완주할 수 있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에 맞는 지역이 잠실동이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강남권에서는 사실 재건축은 많았어도 재개발 사업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혹시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주민들의 반대는 좀 없나요? 보통 이제 이런 인식들 많습니다. 강남은 재개발 불가능하다, 이제 잠실은 재개발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반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반대 없는 재개발지는 없고, 특히 이제 잠실을 비롯한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다가구 주택 소유주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소위 건물주 분들이죠. 이 건물주 분들을 이제 뭐 찬성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괜찮은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자, 일단 그 전에
실제로 이제 2024년도 요때가 이제 모아타운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었는데요. 자, 이 시기에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구 뭐 삼성동, 개포동, 역삼동,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반포동, 또 송파구의 삼전동, 석촌동, 그리고 이제 마포구 합정동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권 내 저층 주거지에 있는 소유자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반대 집회를 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힐 정도로 이 반대가 많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쪽은 선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이후에 이 강남권,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26년도 2월 달 불과 뭐 3개월 전쯤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자, 이때 서울시에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을 했고요. 자, 어디가 결론적으로 선정이 되었냐? 쭉 7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송파구 잠실동 선정이 되었고요. 강남구의 삼성동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이 잠실동, 삼성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뭐 전체 면적도 막 엄청 크진 않지만은 약 한 10,000평 정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듯 이 송파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힘든 거는 분명 사실이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굉장히 우려할 만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잠실동이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대는 뭐 어느 지역에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게 재개발이지 않겠습니까? 잠실동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신중히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요. 사실 저희가 잠실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상단과 하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각각 좀 특징이 다른가요? 네,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삼전역이 있고요. 이 삼전역을 쭉 가로지르는 이 백제고블로라는 이제 큰 길이 있습니다. 자, 이 큰 길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단, 아래쪽은 하단,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나누고요. 뭐 또 뭐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단이 좋냐, 하단이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교도 하긴 하는데. 사실 상단이고 하단이고 뭐 어디가 좋냐라는 걸 이제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잠실이라는 기본 입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다 좋다라고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만 이제 상단하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각각 좀 특성이 다릅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전역 이 4번 출구가 있는 이쪽 이 블럭이 이제 잠실동 이 하단 부분이고요. 자, 하단 같은 경우 일단 가장 큰 특징이 탄천. 자, 탄천이라는 수변 녹지 공간을 바로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비싼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은 당연히 뭐 강 하나씩 끼고 있죠. 강 하나씩 끼거나 이제 큰 공원 같은 거를 하나씩 이제 끼고 있는데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에 탄천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다, 뭐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탄천뷰, 강 리버뷰 아파트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제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의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의 속도를 논할 때 당연히 재개발의 속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보는 척도 중에 주변 분위기를 많이 봅니다.
자, 당장에 지금 뭐 내 옆집, 그 옆집 전부 다 이제 뭐 재개발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굳이 뭐 찬성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옆집, 그 옆집이 재개발에 동조를 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도 뒤처지기 싫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좀 더 빨리 동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잠실동 하단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잠실동 모아타운 선정된 구역도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성 4차 재건축, 여기도 잠실의 재건축을 논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 우성 4차 재건축 같은 경우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아마 듣기로는 올해 말쯤에는 이주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잠실동 하단에는 3개의 큰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일대 주변 분위기도 좀 더 이제 정비 사업의 친화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잠실동 하단의 어떻게 보면은 주요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은 삼전역 1번 출구 있는 이쪽 블럭이고요. 자, 상단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 정도를 나눠서 사실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워낙 잘 형성되어 있는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이제 상권 라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요게 이제 이 상단 중에서 사단부 삼전역 인근 이쪽은 이제 재개발로 이제 많이 이제 재개발 투자처로 많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잠실동 이 상단 부분에 있는 여기 잠실 세내역 인근, 여기로 이제 학군이라든지 또 학원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이 잠실동 상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은 학교입니다. 상단의 딱 중간 지점에 잠전초등학교라고 이제 학교가 하나 들어서 있고요. 제가 앞서 이 잠실동 입지 설명드릴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을 살짝 비교해 보면은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학교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되면서 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낫겠지만은, 만약에 신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아파트가 생겨도 여기 이제 상단에 잠전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는 그쪽에 아주 초등학교로 이제 큰 길 건너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대신에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학교가 떡하니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신설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이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초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천 이라는 이제 수변공원이죠. 자, 이 수변공원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재개발 분위기. 자, 이 하단부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잘 탈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권이라든지 뭐 이제 학원가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가장 큰 장점은 학교죠. 초등학교, 학교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자들 또는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가지는 이런 포인트가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나 같으면은 이제 상단이 좋을지 또는 하단이 좋을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취향,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에 맞춰서 좀 지역을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단과 하단 같은 잠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특징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단은 이제 탄천을 끼고 있어서 수변 녹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주변에 정비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정비 사업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단은 이미 초품화라는 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단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단과 하단의 각각 특징을 살펴보셨고요. 잠실 하면은 일단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수요는 정말 많지만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도 될까 선뜻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잠실동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의 두 가지 전략을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재개발 완료까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재개발 완료까지 본다라고 초기 사업지에서 끝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뭐 15년, 뭐 길게 보면은 20년까지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우려가 이제 많은데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는 할 겁니다.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15년 내외 정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실의 신축 아파트, 자, 잠실의 신축 아파트를 가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간을 들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잠실동에 소액으로 묻어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잠실동의 신축 아파트라는 굉장히 큰 가치를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묻어두고 볼만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좀 뭐 너무 장기전으로 보고 싶지 않고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빠지고 싶다라는 이제 부분도 그런 분들도 이 잠실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죠. 이제 피가 붙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이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잠실동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임이 당연하다 보니까 이 초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빨리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처로서도 이 잠실동을 이제 많이 선호할 수 있다. 이제 투자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 물건을 조금 이제 선정을 해야지 내가 좀 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결론은 신축의 소형 빌라입니다. 자, 또 신축 빌라냐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너무 식상하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타당하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제 관리입니다. 자, 15년 내외, 길게는 20년까지도 이제 끌고 가면서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이 관리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뭐 집이 노후화됐으니까 도배해주고 장판해주고 이런 관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관리는 임차 관리입니다. 자, 결국 나중에 재개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보통 이제 갭 투자로 전세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입니다. 자, 이 공실이 한번 발생되는 순간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몇 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 수요 자체가 굉장히 꾸준합니다. 잠실이라는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가 활발한, 임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대부분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선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게 바로 신축 소형 주택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지금 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주택 산다라고 해서 뭐 20년 차 뭐 이런 이제 빌라 산다라고 쳤을 때 지금이야 아마 임대 잘 나갈 겁니다. 적당히 이제 나갈 건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뭐 15년 후에 되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30년 차 넘어가는 구빌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되면은 공실 걱정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신축 소형 빌라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단기 투자를 생각해도 신축 소형 주택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단기 투자를 생각할 경우에는 중간에 누군가한테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다음에 매수할 다음 매수자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투자 다음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는 나랑 지금 매수하는 내 심정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포인트는 적은 투자금이죠. 뭐 매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전세 잘 받아서 결론은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투입되는 현금이 최소화되는 거를 1번 포인트로 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 신축이지만은 조금 큰 빌라를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갭이 크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당히 이제 뭐 클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나중에 중간에 팔 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더 올려야 되니까 갭이 훨씬 더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신축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신축 투룸 기준으로 투자금이 한 3억 전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에도 투자금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내가 한 뭐 4년, 5년 후에 단기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도 다음 매수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투자금이 한 요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신축 소형 주택, 신축 소형 빌라를 택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제 생각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은 잠실동을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을 이제 완성까지 끌고 갈지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변하는 시세에 따라 움직일지 이제 선택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소형 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또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임대 수요가 그동안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축 소형 빌라 적은 투자금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잠실동에 대해서 그 지역적인 특징과 입지, 호재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재개발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실동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오늘은 사실 지금 전화 주고 문자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좀 상담을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제, 장소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메모를 해두시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참석하는 여부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요즘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재개발지 투자 어디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많이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냥 내 돈 가지고 아무데나 집을 살 수가 없는,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우회해서 재개발지에 대한 이제 많은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지역 분석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잠실이라는 지역을 가장 이제 1번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뭐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 또 이제 각 개인에 맞는 상황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이제 방송 외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부분들 큰 도움 얻어가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날짜,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죠?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플랜이나 또 고민들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